비타민C를 권장량보다 높게 섭취하는 것을 메가도스라고 하는데요. 비타민C 메가도스를 했을 때 과연 암 치료 효과가 있을까요? 고용량으로 복용했을 때 위험한 점은 없을까요?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용량으로 복용하는 게 좋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해 답이 궁금하시다면 오늘 영상 꼭 시청해주세요. 일단 비타민C 메가도스라는 것은 성인 권장량보다 훨씬 높은 용량을 복용하는 걸 의미합니다. 처음 개념이 제시된 건 약 50년 전, 그러니까 1979년도예요. 라이너스 폴링이라는 박사가 말기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10g 정도의 고용량 비타민을 투약했고요. 그 결과 말기 암 환자들의 평균 생존 기간이 길어졌더라 라는 결과를 학계에 발표했어요. 그 이후로 비타민 고용량 요법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시작되었고 관련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타민C의 성인 권장 용량은 하루에 75에서 100mg이고요. 상한 섭취 용량은 2000mg이에요. 그런데 이 메가도스 요법이라는 건 상한 섭취 용량보다 훨씬 높은 용량을 복용하는 걸 의미해요. 정확히 몇 g을 복용해야 된다라는 근거는 없지만 라이너스 폴링 박사 같은 경우는 6g에서 18g 정도를 권고했고요. 또 메가도스 요법의 현대화 창시자라고 불리는 로버트 캐스카트 박사의 경우에는 4g에서 15g 정도를 권장 용량으로 권고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비타민C 고용량 요법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권장 섭취량의 약 100배 정도를 섭취하는 방법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비타민C라는 이름이 하도 자주 들리다 보니까 그냥 필요할 때 챙겨 먹는 영양제 정도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비타민C는 생각보다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 영양소예요. 비타민C의 필요성이 밝혀지기 시작한 건 과거 18세기 선원들이 입에서 피를 쏟는 괴혈병을 앓으면서부터예요. 과거에는 한번 항해를 나가면 6개월에서 1년씩 걸렸는데 항해를 하는 중에 신선한 과일이나 야채를 복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비타민C가 만성적으로 부족했고 괴혈병이 생겼던 거예요. 당시 의사들이 이 질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고요.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된 라임 주스를 배에 실어서 같이 보낸 다음부터 괴혈병을 앓는 환자들은 급속히 줄어들었어요. 이후에도 비타민C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면서 피로 회복, 면역력 증강, 콜라겐 합성, 스트레스 호르몬 관리 등의 기능이 있다는 것을 밝혔고요. 이런 효과들은 다수의 연구에서 입증된 부분이기 때문에 효과는 확실히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타민C가 몸에서 이렇게 많은 작용들을 하는데 과연 고용량 먹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겠죠. 그래서 아직 비타민C의 고용량 요법에 대해서 효과가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메가도스 요법을 시도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메가도스 요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 같은 경우 아직 의사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금까지 비타민C가 암에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연구한 논문들이 되게 많은데요. 제가 관련된 논문들을 한 2주 정도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되게 신기하게도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 효과가 전혀 없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 완전 상반된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이 비타민C에 관련된 연구들이 대부분 표본이 좀 작거나 아니면 동물 실험이나 세포 단위의 실험에 한정됐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건 근거 피라미드라는 건데요. 의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모두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근거 수준이 높은 연구고 믿을만하다라는 의미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아직은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병원에서 의사들이 환자에게 치료로 적용을 하려면 이 근거 피라미드에서 위쪽에 있는 메타 분석이나 대규모 임상 연구 아니면 코호트 연구 결과가 필요한데요. 아직 비타민C의 항암 효과를 주장하는 연구들은 그 근거 수준이 높지 않고 아래쪽에 많이 머물러 있어서 일반적으로 치료 방법이다 라고 인정하기 좀 어려워요. 게다가 비타민C가 항암 효과가 없다라는 결과를 내는 논문들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치료 방법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할 순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비타민C를 일반적인 치료 요법으로 권장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도 비타민C 고용량 요법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실제로 비타민C가 몸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기도 하고 효과를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냐면요. 아직 근거가 부족해서 정식 치료로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시도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치료법은 항상 리스크와 베네핏을 따져야 돼요.
그런데 비타민C는 굉장히 안전한 물질에 속하기 때문에 고용량을 복용한다 하더라도 정말 위험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반면에 비타민C를 복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라면 제 가족에게 비타민C 고용량 요법을 추천해 볼 것 같다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비타민C 고용량 요법을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처음부터 메가도스 용량으로 바로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부작용이 생각보다 많이 생길 수 있어요. 딱 정리해드리자면 일단 하루에 1000mg부터 시작하시고요. 한 3, 4일 정도 결과를 보고 이상이 없다 그러면 1000mg씩 올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비타민C가 너무 과도하게 몸에 들어오면 필요한 양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장 속에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삼투작용이 생겨서 설사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설사를 하는 비타민C의 용량은 사람마다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용량을 점차 올려가다가 설사가 발생한다 하면 거기서 멈추시고 그 용량의 80%로 줄여서 복용하시면 그게 본인에게 맞는 용량이 되겠어요. 만약에 계속 용량을 올리다가 12,000mg까지 올렸는데도 설사가 없다. 그러면 거기서 더 올리실 필요는 없고요. 그 정도 용량이 본인에게 맞는 용량인 겁니다. 이 용량을 한 번에 몰아 드시면 또 당연히 속이 쓰리고 설사가 생길 수 있어요. 비타민C가 몸에 들어오면 3시간 뒤에 혈중 농도가 최대치에 이르고요. 6시간 정도 지나면 절반으로 떨어지고 24시간이 지나면 복용하기 전의 농도와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권고드리는 방법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식후 그러니까 하루 3번 나눠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약이나 가루약, 주사제 중에선 어떤 게 좋을까요? 당연히 주사제가 제일 좋기는 해요. 비타민C는 경구 복용을 했을 때 200ml 아래쪽은 거의 100% 흡수가 됩니다. 하지만 1000mg 이상 복용하게 되면 절반만 흡수가 되고요. 용량이 많아질수록 흡수되는 비율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비타민C 고용량 요법을 하더라도 실제로 몸에 흡수돼서 피 속을 돌아다니는 비타민C의 양은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사제로 맞게 되면 이런 흡수에 대한 문제는 없겠죠. 그래서 비타민C 농도를 확 올리기엔 굉장히 좋은데 주사제를 매일매일 챙겨 맞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많이 피로하거나 힘들 때 한 번씩 고용량 비타민을 맞아주시고 평소에는 먹는 비타민도 괜찮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가루약과 알약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알약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부형제라는 물질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몸에 고용량 들어가면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 9000mg 이상의 고용량 요법을 하시는 분들은 가루 비타민 약을 추천드리고요. 그거보다 용량이 낮다 하시는 분들은 알약도 괜찮습니다. 메가도스 요법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위장관 부작용이에요. 속이 쓰릴 수 있다는 소린데요. 비타민C는 아스코르브산입니다. 산성 물질이기 때문에 평소에 위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 고용량 복용하게 되면 굉장히 속이 쓰리고 위염이나 식도염이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속쓰림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비타민C는 꼭 식후에 드셔야 된다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으로는 물을 많이 드셔야 되는데요. 비타민C를 과량 섭취하게 되면 부산물로 옥살산이라는 물질이 생기게 됩니다. 이 옥살산이 몸속에 있는 칼슘과 결합하게 되면 돌이 생기고요. 이게 신장결석이나 요로결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많이 드셔서 비타민C를 희석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B6를 함께 복용하시면 결석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복합 영양제를 한 알 같이 드시는 것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콩팥 기능을 한번 확인하셔서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 메가도스 요법을 시행하는 건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비타민C가 수용성이라서 쉽게 배출이 되긴 하지만 고용량을 복용하게 되면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지금까지 결과들을 종합해 봤을 때 비타민C가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체내 면역 기능이나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건 충분히 입증이 되어 있고 또 과량 복용했을 때 부작용은 생각보다 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위험보다는 이득이 많기 때문에 시도해 볼 수 있는 요법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용량 요법을 떠나서 비타민C 자체가 몸에 필수적인 영양소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꼭 영양제가 아니더라도 야채나 과일 같은 식품을 잘 챙겨 드시면서 비타민C를 적극적으로 챙겨 드시는 걸 권장드려요.